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 알 권리를 빼앗긴 전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상임 임시정부 2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나면 좋은 친구 MBC에서 잘린 중절모 쓰면 이마에 압박의 흔적이 살짝 남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외적으로는 언론 와치독 중에서 최대 두상을 가진 편입니다. 이마에 중절모의 흔적, 압박이 강하게 남아있는. 별로 안 남았어요. 네, 고발뉴스 보도국장 민노기 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살짝 지금 패여 있습니다. 이게 정밀하게 촬영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 뉴페이서 지난주에 이어서 자세히 보면 얼굴이 작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래도 이마에 중절모에 눌린 자국이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상임정부 지하 문화 담당입니다. 바른 음원협동조합 이사를 맡고 계시죠? 네.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네. 윤정훈, 이재윤 자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윤. 헤어스타일. 오늘은 저번 방송 머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해 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네. 방송을 위해서 컨셉상 1920년대에 상해에서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분께서 정성스럽게 만져주셨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그림을 못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우리 이재윤 미국장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이재윤 첫 방송 이후에 호불호가 이렇게 엇갈리는 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거 예측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만 김남훈 우리 해설위원 네. 쪽 팬클럽 상당히 조직적으로 굉장히 막강합니다. 네. 또 그분이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팬클럽도 단단합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김남훈 해설위원 조만간 저희 고발뉴스에서 또 다른 녹음을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릴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재윤과 함께하는 더 강화된 상임시정부 23회 시작할 텐데요. 요 꼭지 때문에 저희 프로 보신다는 분 많습니다. 건강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가볍게 엽차 한 잔씩 하시면서 털어놔 주시 바랍니다. 네. 사실 부부지간에도 자기 고질병들 하나씩 숨기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건강 지난주에 특별한 건강합니다. 네? 아주 건강합니다. 근데 저번 주에는 방송에서 위쪽 그리고 왼쪽 이렇게 좀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좀 괜찮으세요? 이빨에 약간 금이 간 것 같은데 혹시 이빨 관련해서 새로운 동향 없나요? 사실은 네. 요거를 본 사람이 제 와이프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한 불빛 아래서 방금 발견했습니다. 역시 이빨이 아니라 치아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날카로우신데요. 네, 사실은 네. 몇 개월 전에 장모님이 주신 엿을 먹다가 엿드셨군요. 엿을 먹다가 엿 먹다가 제 요 앞에 여기 임플란트 비슷한 게 한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엿과 함께 사라졌군요. 이렇게 흉측하게 사라졌습니다. 엿과 함께 엿된 사건.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진짜 엿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빨이 지금 반쪽밖에 이렇게. 원래 앞에 이게 두 개인데 하나가 지금 흉측하게 치아 상층에 또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올려지는 씌우는 부분이, 거 있지 않습니까? 씌운 게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를 지금 치과 쪽에서 한 5년 있었습니다. 치과 관련 업계에서 한 5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을 때 약간 입을 안 벌리고 웃었는데 그 틈 사이를 또 날카롭게 제가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저번 방송에서도 저번 방송을 살려주신 거는 사실 국장님의 시원한 웃음소리였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오늘, 싫어하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지금 그 치아 때문에 그 웃음이 만약에 생산이 안 된다면 또 청취자들이 좀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웃음 생상 치아와 유관한지 무관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재윤 어떻습니까? 건강 동향.
건강 동향은 뭐 저번 주와 똑같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이상 징후가 전립선에는 여전히 이상이 없습니까? 전립선은 아직까지 이상이 없는데요. 네. 그 말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왠지 신경이 별로 가고 있더라고요. 좀 더럽다. 우리가 가급적 저희 상해 MC 정부에서는 기뇨기과 계통은 삼가하도록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누군가 말을 던지면 기뇨기과 그 다음부터 말자니까. 멀쩡해도 들어갑니다. 정신경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발 상태를 좀 달리 하셨는데 네. 핀을 찝으신 겁니까? 삘은 아니고 이제 스프레이로 고정을 해주셨는데 스프레이. 1920년대 후반에 스프레이가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왁스 아니면 네. 그 기름 같은 걸 이렇게 발랐었죠. 그렇죠. 촛물 같은 예. 거, 촛농 같은 거 그런 걸 했었는데 좋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하긴 했지만 네. 사실은 두렵습니다. 제가 일체 그 헤어 제품을 안 씁니다. 왜 안 쓰시죠? 혹시 뭐 저도- 처울이라든가 저도 이 머리가 이제 40대가 되니까 한 올 한 올이 아침마다 속상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머릿결이 상당히 가늘어요. 그렇습니다. 되게 얇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네. 그런 징후를 보이고 계신데요. 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헤어스타일. 저기서 바람 불 때는 바람 부는 쪽으로 잘 안 갑니다. 그런 아픔. 아주 민감성 남자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주에 약간의 어지러움증과 네. 혈압 네. 동반한 전형적인 뭐 그런 제 고질병 네. 좀 시달렸는데 사실은 뭐 대한 언론 관련해서 지난 한 주 상당히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민 TV에서 뭐 재정 문제, 내부 갈등, 조직 간의 문제, 경영권 리더십 부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상당히 위기 상황 고조가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팩트 TV, 팩트 TV 사실상 경영난 속에서 대규모 기자들을 해고했죠. 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지금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정성들이 몰리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한 주 나름대로 이 대한 언론 이제 2기를 사실상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유보돼 왔던 안팎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슬기롭게 저희도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그럼 송사 문제로 접어들겠는데요. 이렇게 송사 문제로 네. 웃으면서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송사근이 단련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웃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눈물의 변종입니다. 이거 웃어야죠. 자, 지난주에도 뭐 송사 뭐 남부럽지 않게 어제 처리를 하셨어요? 마포 쪽에 그 자주 가시는 네. 갔습니다. 단골이 있으세요? 제가 그쪽은 원래 잘 안 가는데 네.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이상훈 선배께서 종종 자주 들락거리시는 서부 쪽이 사실은 뭐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순댓집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대구탕집 이런 네. 쪽이 잘 됩니다. 네.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가격대 형성되어 있는데 네. 상당히 맛있어요. 네. 어제 근데 네.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죠? 제가 지금까지 검경 수사를 받으면서 네. 가장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어?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혹시 뭔가 지금 노리는 게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구속 직전에 그런 그래서 법정 제가 구속 네. 그러니까 긴장감을 해소시켜가지고 바로 법정 구속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네. 이런 경험은 상당히 특이해가지고 네. 바로 나오면은요. 네. 그 마포 딱 나오면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히 앉아가지고 에스프레소 진한 거를 한 잔 혼자 마시면서 도대체 이건 뭔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변호사도 좀 반신반의 하더라고요. 자, 지금 그 사건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MB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일 또 선고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선고입니까? 그 남부지법인데요. 네, 남부지법. 김장겸 MBC 지금 보도본부장이죠. 네. 그 미디어 토크 김용민 그 목사돼지와 네. 저를 민형사소송 전에 이제 형사까지 걸었습니다. 저만. 네. 근데 그 형사 1심 네.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선고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촉이라는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 상당히 전문 용어인데. 그렇습니다. 촉이 전혀 발동이 안 됩니다. 네. 왜냐?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거든요. 모르겠다고. 이런 경우에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뭐 재판이라는 게 까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윤님, 네. 네네. 어떻게 뭐 소송 기별 혹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데 네. 두 분과 네. 얘기를 나누면서 점점
저도 모르게 한 번은 오겠다. 두 분과 있으면 한 번은 튀겠다라는 그런 촉이 느껴집니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네. 동부지검을 한번 네.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시는 것도 동부지검 근처에 맛집을 먼저 소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지뢰밭입니다. 오늘 뭐 두툼하게 저기 사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네. 지뢰밭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 건네는 순간 바로 담을 넘으시도록. 동부지검 근처에 맛집을 아시는 분들은 그 후기에 이상호 남겨주시면 기자님도 네네. 얘기하셔야죠. 뭐 저는 간단합니다. 뭐 진행 중인 사건 한 4-5개 되는데 가장 뭐 최근에 있는 게 다음 달 네. 6월 중순경에 MBC 모욕죄, 세월호 관련된 숱한 오보, 악의적인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팽목항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MBC는 언론이 아니라 흉기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으셔야겠습니다. 라는 요 말 한마디 네.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걸었으나 명예훼손 인정이 안 돼서 모욕죄로 약식 100만 원 벌금형이 나왔길래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MBC가 언론이 아닌 이유를 제가 밝혀야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네. 제가 한 재판이 가장 용이한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진행 상황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리드리자면 어제 불려갔다 왔고 내일 선고가 있다는 민동기국장, 그리고 아직은 없으나 상당히 가까운 곳에 소송이 접근하고 있다는 촉을 느끼신다는 네, 그리고 이제 유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첫 소송은 MBC가 될 것 같다는 강한 촉이 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청와대일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없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근황 토크 이 정도 접고요. 상해 시정부 23회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또 저희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팟빵 게시판 등 여러분들이 남겨진 게시물을 싹싹 저희가 긁어왔습니다. 자, 먼저 김공이사님 글인데요. 미국장님. 헐,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이제야 봤네요. 세 분 다 몸 관리가 좀 필요하신 것 같던데. 몸 관리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건강 관리 철저히 하시고 본인들의 몸이 자기 것만이 아니라 사회 재산 이런 사실을 좀 명심해달라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회 재산. 네.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두꺼비님. 진실만을 보도하신 고발 뉴스의 대한방송이 공중파 방송에 합류할 수 있는 그날까지 홍보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기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싸워주세요. 네, 근데 이 말뜻이 두꺼비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공중파 방송에 합류하는 날 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저희가 네. 가장 이제 구분짓는 게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팟캐스트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한계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지하로부터 네. 벗어나서 공중파에도 우리가 방송이 나오고 네. 뭐 그런 날을 기대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진짜 그런 꿈 같은 날이 와야겠죠. 그렇죠. 와야죠. 네. 그리고 좀 고무적인 건데요. 실제로 지금 공중파에 계신 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이제 더 이상 공중파가 갖고 있던 예전의 그런 파워들보다 워낙 매체가 다변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컨텐츠가 완성이 잘 돼 있으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요새 SBS가 또 팟캐스트에 뛰어들었어요. 네, 장난 아닙니다. 네, SBS 보도국, 거기는 이제 CBS. 회사 차원에서 네, 뛰어든 것 엄청나게들 같습니다. 지금 그나마 팟캐스트에서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공중파 케이블이 지금 뛰어들어서 사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SBS를 보면서요. 네. 이게 팟캐스트도 물량 공세를 하는구나.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팟캐스트라는 게 조금 자율성도 보장되고 그렇죠.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그렇게 공중파에서 네. 물량으로 공세를 해버리면 아니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사실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만은 또 이럴 때가 기회다. 그렇죠. 팟캐스트가 그만큼 커지고 네. 팟캐스트로 많은 관심과 어떤 그 투자 내지는 광고 이런 것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기대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쪽은 안 오나?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거는요. 우리 쪽은 안 올 거야 아마. 저희가 더 재밌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저희가 더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중파는 네. 모델은 팟캐스트로 오지만 회사에서 결제를 해버리면 아시잖아요. 데스크는. 사실은 그 공중파 정도 되는 조직 체계에서는 네. 이 팟캐스트의 자유분방과 유연함 네. 을 사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하는 족족 사실 다 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애정어린 시선으로 봐줘야죠. 지켜봐 줄지 알았지. 안
될 거다. 잘. 지난번에 네. 그 옥성 뉴스에서 상품을 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도무지 알 수 없는 말, 네. 그거를 이제 좀 해석을 해달라. 박근혜의 1급 비밀 그렇습니다. 발언을 해독하라. 그렇습니다. 특명 뭐 이런 걸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네. 이 꽃보다님이 네. 수능 언어 영역 1등급 하는 학생에게 해석해보라고 했더니 네. 전반적 비문이라며 말인지 방인지 모르겠다. 쿠키 달라. 네. 꽃보다님 보십시오. 제가 여기 쿠키 사드리겠습니다. 아니 해독이 안 됐는데 그래도 쿠키 드립니까? 그럼요. 네. 언어 영역 1등급 하는 학생이 해독을 못할 정도면 그렇다면 비문이 맞는 거예요. 비문이 맞는 겁니다. 그건.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만두님. 네. 다시 돌아온 상해 임시정부 반가워요. 재밌었어요. 새 코너 이재윤의 문화방송도 좋은 것 같아요. 먹방이나 마이리트 텔레비전이 강요된 환타지라는 거 공감합니다. 다음 주 방송 기대할게요. 파이팅! 상당히 공동된 문체로 썩어 내려갔어요. 네. 본인이 혹시 또는 자주 하신 거 아닙니까? 관계자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네요. 왜냐면 너무 좋은 내용만 있으니까. 아니란 얘기는 안 해. 자, 사실 이거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네. 한겨레 만평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요? 네, 오. 먹방의 어떤 그 포르노성. 아, 그렇죠. 네. 자, 지금 사실 저희가 한 반주 격차로 제도권 언론을 앞서가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 저만의 착각일까요? 이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네. 아마 확신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은희찬이 엄마께서 돌아온 이상정 역시 실망시키지 않네요. 네. 완전 꿀잼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재윤님 문화방송 내용 은근 빨려드네요. 이분 은희찬이 엄마 요번이 상당히 객관적인 중립적인 코멘터인데요. 그렇습니다. 코멘테이터인데요. 네. 언제 또 이재윤님한테 이렇게 빨려드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님. 상해 임시정부의 이재윤님. 또 이재윤. 정말 지하에서 몰래 하는 게릴라전을 실감나게 속삭이듯 들려주는 말투가 몰입도 대박 올려주시네요. 부디 상해 임시정부에 주저앉아 주세요. 제가 읽으면서도 우리 박 작가님이 이런 엄청난 민원성 댓글을 또 다 이렇게 대본에다 넣어주셨네요. 지금 네. 3연속 네. 3연타로 지금. 돌려갑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우리 시청자 의견 소개해드릴까요? 아이디 부끄러운 토마스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네. 상해 임시정부를 교과 과정에서 뺀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이놈들이 이제 대놓고 친일질일세. 네,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 말씀드렸는데 사실입니다. 지금 뉴라이트 쪽이 주도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교과과정 개편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아예 고교 한국사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해가지고 상임시정부가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별도로 임시정부 항목이 챕터로 네. 있었는데 그게 챕터로 없어지고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2018년 정말 2018이네요. 네. 자, 여러분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상임시정부 2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의 엑스파일을 찾아서 좀 지난 첫 주 방송이 나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뭐 같이 진행하면서도 네. 그 건과 건 사이에 있는 엑스파일들을 저희도 몰입을 해서 네. 정말로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재밌게 봤다는 시청자 의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문동기 국장은 어떠셨어요? 저는 하지 말까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네. 엑스파일 이걸 지난주 하면서 정말 이상호 선배가 안 뒤지고 다니는 데가 없구나. 네, 꼭 알고 계셔야 할 한 주간의 이슈를 저희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 그림 뉴스 중에 한 곳에 옛 저의 취재 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어디에 저의 엑스파일이 숨겨져 있는지 찾아보는 그런 흥미로운 코너입니다. 단 무용담은 아닙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엑스파일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엑스파일 후보작입니다. 자, 이 사진인데요. 우리 돌아가셨죠? 그리운 DJ 선생님, 김대중 대통령. 네. 자, 여기 계시고. 그런가 하면 이 안경 낀 노 신사가 있어요. 금발에. 그분은 누구신가요? 백발이죠. 네. 이분이 도널드 그레그. 도널드 그레이그. 이분이 70년대 후반에
한국 CIA 지부장을 했고 80년에 백악관에 들어갔다가 그 이후 DJ가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구명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친한파 외교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도널드 그레그의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발언을 하셨냐? 천안함 사건과 관련돼서 이분이 역사의 파편들이라고 하는 자기 회고록을 출간하고 한국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셨냐? 깜짝 놀랄 만한 얘기겠습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정보통이고 나아가서 민주당의 옛날 카터 행정부로부터 시작해서 클린턴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캐리 네. 대통령 후보였죠. 캐리에게 아시아 태평양 쪽의 외교 정책을 장훈해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번 주 방송에 나왔던 바로 그 캐리. 그 캐리. 네. 개가 아니라. 네. 자, 그런데 그 도널드 그레그 이분 정보통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 나는 여전히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닌 좌초후 기뢰 폭발에 의한 사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엄청난 발언을 하셨는데. 네, 이분이 그냥 썰렁썰렁 외국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네. 양국 간에 있어서 정보 접근성이 가장 높은 그런 정보 계통의 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논거는 이렇습니다. 미군 함대와 천안함 사고 당시에 미군 함대와 한국 해군 함대가 동시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그런 북한이 그 범행을 저지르려면 고도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뜻이 되는데 나로서는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네. 정보 당국의 수장까지 했던 아주 엄청난 사람이긴 하지만 네. 발언 내용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그렇게 우리가 한미연합 해군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복판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일을 들어갔다는 거 저지르고 아닙니까, 또? 유유히 사라졌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그건 세계 최고의 해군력이에요. 그 지금 그렇죠. 정말로. 이런 그만큼 한국군의 해군력과 미군의 해군력이 막강하다라고 하는 그렇죠. 애국적인 발언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한국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국노가 종북이죠, 종북. 종북이 되고 매국노가 되죠.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자, 그레그 전 대사의 의문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열어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도중에 도발할 만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거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천안함 한미 스크루 추진체에 달린 걸린 그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선저 배 밑바닥에 움푹 들어간 자국 그 좌초의 흔적 아니냐. 천안함 사고 해역은 길의 매설지대였다. 이거는 한미 연합군 체계 하에서 정보계통의 최고 수장이었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길의 매설지대였다. 그리고 어뢰보다는 길에 가깝다는 폭발의 패턴이 그렇다. 이런 얘기. 사실 해양 전문가죠. 43년 넘는 해양 경력을 가진 이종인 대표가 했던 얘기와 상당히 일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로널드 그레그 대사 제가 만났습니다. 언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분도 만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네. 영어로 제가 밥 먹었습니다. 오. 네, 폭탄주도 한 잔 말아드렸습니다. 뭐 메뉴는 뭘로 드셨습니까? 애틀란타, 네. 조지아에 있는 애틀란타. 네. 에 있는 한국 식당, 한국관. 아 그럼 한국 메뉴를 먹었어요? 이분이 친한파이기 때문에 네. 한국 메뉴 아주 좋아하십니다. 실제로 이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하나만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엑스파일일까요? 아닐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에서 네. 사형 선고를 면탈되고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네. 망명 생활을 합니다. 네. 이를테면 네. 망명 당시에 많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 바로 조지아 애틀란타였습니다. 애틀란타에 오래 계셨어요. 왜 그랬냐? 바로 로널드 그레그 대사가 애틀란타 삽니다. 네. 애틀란타에 카터 대통령도 살고 그 민주당의 중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리도 근처 살고. 네. 네.
그래서 사실 그쪽으로 눌러 앉으신 건데 네. DJ께서 당시에 그 중간에 3파 역할 하신 분이 2명 있어요. 민수종 회장이라고 한인회 회장 하시던 분. 네. 이분이 한국관이 사실 설렁탕이라든가 곰탕이 아주 훌륭합니다. 아, 주 메뉴가 네, 물론 이제 미국 LA 갈비 같은 것도 취급을 하는데요. 네. 민수정 회장 댁에서 오래 머무르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갈비탕, 뭐 곰탕 이런 거 배달 투고가 안 됩니다. 보통 집이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리기 때문에 배달이 안 됩니다. 미국은. 여기서 말하는 투고는 히어 투고 네. 주문할 때 그 네.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 멀면 드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까지 건강했던 이유가 민수정 회장이 지극정성으로 직접 차로 배달해준 곰탕과 갈비탕 저 그거 드신 겁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 이거 엑스파일 아닌 것 같습니다. 엑스파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파일 저희가 시도했으나 이거 여의치 않네요. 곰탕, 네. 불고기. 예, 곰탕, 설렁탕, 불고기로 끝났습니다. 지금. 네, 곰탕. 역시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엑스파일 후보입니다. 보이시죠? 요분. 저는 이분이 보이는데. 이 종교 한국 기독교 비판 영화죠. 김재한 감독. 투르맛 쇼를 발표했던 투르맛 쇼를 네. 발표했던 영화 네. 감독 김재한 씨가 메가폰을 잡아서 화제가 됐던 쿠어바디스라고 한 영화입니다. 이분이 이제 영화 배우신데요. 네. 극 중에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 기자로 나옵니다. 쿠어바디스. 이런 영화를 저희가 꺼내드린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이슈는 조용기 목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또 조용기 목사께서 한 건 하셨어요. 또 한 건 하셨습니까? 네. 네팔. 네. 지금 네팔의 이재민이 지금 뭐 속출하고 있고 그야말로 전 세계적 비극이죠. 대형 재앙인데 여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비타민과 성경을 전달했답니다. 그러니까 순복음 조용기 목사가 총재로 있는 굿피플이라고 하는 네. 구호단체에서 네팔에다가 비타민과 성경을 전달했다는데 이번 재난은 이 동네가 힌두교를 믿어서 벌어진 일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분들이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정말로 신심 좋게 그리고 기독교를 위해서 선하게 사시는 분들이 다 욕먹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전과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발언 있지 않았나요? 네, 있었어요. 2011년에 네. 일본 대지진. 쓰나미 때. 네, 그때 조기 목사 일본 대지진은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이 내린 경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사실 그때도 무리를 엄청난 빚었거든요. 논란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정말 우려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런 이종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자극하는 이런 언행들 사실 대단히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위협적인 언사거든요. 한 번 발언의 실수는 그분의 개인적인 뭐 실수로 볼 수 있지만 반복되면 그분의 신념이에요. 진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신념이죠, 거예요. 이분은. 그럼 위험한 거죠, 이렇게 보면. 사실 조용기 목사도 만나셨나요? 만났습니다.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냥 뭐 친해서 만나지는 않으셨겠고 다 취재. 주변 분들을 취재 과정에서 많이 알게 돼서 네. 조용기 목사가 특별히 저 부탁해서 저를 만났습니다. 오. 엑스파일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적인 내용이 밝히기가 좀 그래서 이번 엑스파일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엑스파일 후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조용기 목사 아닌 걸로. 자, 이분 누워 계시네요? 이분은 이렇게 걸로. 아이고 이분은 많이 뵌 호출하십니다. 분이에요. 아주 핫한 인물. 네, 바로 리재용. 네. 사실 제가 군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군대. 이분도 군대를 안 가셨나요? 안 갔습니다. 면제입니다. 이건 이제 못 갔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아픈 분들은. 이를테면 갔다. 이재명 경남시장님 같은 네. 경우는 기계로 팔을 다치셔가지고 프레스 작업 중에 사실 그 산업체를 네. 입었습니다. 그래서 신체 그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장애 등급이 있어서 군대를 못 가신 경우고, 이 경우는 안 가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확합니까? 이분이 원래 승마하다가 떨어졌어요, 말에서. 네. 네. 글쎄요.
승마하다 말이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누가 잡아서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하튼 그 덕분에 네. 부대 한간 세옹지마라고나 할까요? 멀쩡하시잖아요. 근데 네, 멀쩡합니다. 겉으로 봐도 멀쩡해도 사실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네. 잠깐 그러면 저분이 자제분들이 있죠. 있죠. 아버님도 안 갔고 그렇습니다. 네. 본인도 안 가고 2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안 갔으면 사실상 아마 어떤 뉴스에서 그런 걸 좀 조사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삼성가에서 네. 반수가 넘는 인원들이 군대를 안 간 걸로 그냥 조사가 된 걸로 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래도 반이라도 갔으면 상당히 많이 간 거네요.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엑스파일 후보로 지금 거론을 하신 거 아닙니까?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삼성 엑스파일 취재를 했고요. 네. 사실은 두 가지. 지금 이제 오늘 뭐 제일모직을 삼성물산이 합병했다 하는 그런 뉴스 때문에 그렇죠. 전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 네. 사실상 지금 아버지 이건희 씨가 뭐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눈을 깜빡거리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 라며 확인 안 된 보도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건희 회장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조직을 승계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사실상 이건희 회장이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언론은 없어요. 옥성뉴스에서 나옵니다. 처리되나요? 처리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가볍게 사실 이재용의 어떤 후계 체제를 공고히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언론의 행태도 문제지만 네. 사실 이재용 검증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 뭐 개인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국민 기업이고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외국 기업, 국제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그렇죠.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 차원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오늘 최근 기사에 따르면은 이재용 씨, 이삼성 기억도 새롭지 않습니까? 2000년에 사실상 이재용 띄우기를 위해서 뭐 그런 이제 지적이 있는데요. 삼성그룹이 이재용의 작품이다라고 밀기 위해서 이 삼성은 이제 국내 인터넷 벤처 투자를 위한 회사고 이 삼성 인터내셔널은 국제 투자 그리고 오픈 타이드 그다음에 웹 에이전시 이렇게 세 개를 밀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망했죠. 제가 취재를 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종종 국내에 터지고 있는 기사들 살펴보면 미국 LA 쪽에서 터지는 기사들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특정 지역입니까? US 썬데이 저널이라고. 재밌는 그렇죠.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따끈따끈한 거. 기사, 이수만 관련 기사, 물론 소송도 걸립니다만 대놓고 받지는 않습니다만 당시에 한 10년 전입니다. 거기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두 가지 기사입니다. 하나는 삼성 이재용 상무였습니다. 그때 당시. 상무. 스위스 UBS 비밀 계좌 있다. 이런 기사가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영국계 은행이죠. 홍콩 스탠다드 차터 뱅크에도 또 다른 비밀 계좌가 있다. 이런 내용. 따끈따끈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네. 미국에 갔습니다. 네. 가서 썬데이 저널의 발행인을 만났습니다.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 씨가 일본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와세다 다이가고 네. 그래서 MBA를 하고 있을 무렵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조용기 목사의 첫째 아들 네. 조희준 씨와 네. 외환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는 서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서 만나는군요. 네, 거기서 이어집니다. 또 모 회사 중견 회사의 딸 네. 이 세 명이 엮여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조희준 씨에게 이재용 씨가 거액을 네. 빌려주는 그런 서류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취재를 하는 도중에 삼성 엑스파일이 터져가지고 사실은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네. 그렇죠. 혼란한 틈을 타서 마츠오카라는 분이 있어요. 마츠오카.
그분은 또 누굽니까? 네, 이분이 바로 이제 돈 관리를 해줬던 것으로 의심되는 분인데 마츠오카라고 하는 분과 제가 연락이 계속되다가 끊어집니다. 마츠오카 히데요. 이분이 홍콩에 있었는데 네. 지금도 이분 연락처를 수배를 하고 있는데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취재하는 다시 실제로 그 자금 외자 사실 유출 의혹인데요. 네. 그런가 하면 해외 계좌가 2군데나 지금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재용 씨가 대그룹의 총수가 되기 위해서는 클리어가 돼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미 뭐 제가 봤을 때 공소시효는 도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아니면 사실은 무근하다. 내가 아니라 조희준 혼자서 한 거다. 이를테면 뭐라고 반박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그룹의 CEO의 자세가 아닌가. 근데 할까요? 네? 과연 이재용 씨가 이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혹을 먼저 밝힐까요? 글쎄. 아니 지금 네. 막 엑스파일의 최고 정점으로 네. 지금 가다가 엑스파일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단박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슝! 양반들. 자, 그럼 네 번째 엑스파일을 찾아라. 뭘까요? 이번 주 핫했죠. 네, 지금 뭐 경호원으로 보이는 듯한 분이 유모차를 끌어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뒤에 지금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를 찍고 있는데 중요한 사람이 행차하는 거를 지금 어머니의 뒤를 표정은 트이기 위해서 밀어주는 건가요? 엄마의 이게 표정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안 좋아요. 네. 이분의 표정을 보면 가운데 손가락 좀 쓰지 마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로부터. 네. 네. 이거 그러니까. 네. 이분의 표정을 보면 절대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표정을 딱 보십시오. 표정을. 근데 엄마의 표정이 모든 걸 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동영상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짧게 네, 한번 보실까요?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내리는 비 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휘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예.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뭐,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네요. 한마디로 좀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좀 그런데 하지 마세요, 그럼. 걸리적거리니까 네. 그러니까 후딱 치우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동영상 보면. 예전에 무슨 종로거리에 그게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소송 안 걸 줄 알지. 느낌을 받는 걸 말을 하면 걸려. 아니 무슨 종로거리에 양반 행차할 때 네. 앞에 왜 나가가지고 이렇게 치우잖아요. 물러거라. 네,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이재용. 네. 느낌도 말하면 걸린다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네. 그런 느낌. 목욕제. 최소한 모욕죄라도 걸려. 그럴 때는 느낌이 들면 그냥 꾹 참고 있으면 됩니다. 자, 농담이고요. 사실 그 느낌도 말하기를 저해하는, 두려워해하는 시대. 표현의 자유가 어마어마하게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갑갑하네요. 네, 네. 갑갑합니다. 사실 이 사진은요, 노무현 추도식이 아니라 김무성 보호식이 아니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사진인데,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그냥 넣었습니다. 엑스파일 아닙니다. 마지막 빠밤. 바로 이분. 사진도 잘 나오셨네요. 네,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인데요. 이분인데 엑스파일 나올 게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분 딱 보자마자 네. 이분이구나. 왜요? 네? 남은 게 이거 하잖아요. 예전에 이분하고 네. 뭐 저 국회 이런 데서 같이 가. 얼핏 지금 그 생각이 확 떠오르는데요. 사실 그 내용이 엑스파일은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네. 사실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법무부 장관 네.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 네. 국회에서 열렸을 때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에 같이. 황교안 씨가 있고 제가 왼쪽에 앉아 있는데 제가 한 2시간 동안 이분이 법무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옆에서 바로. 네, 옆에 있는데 정말 제가 직업이 기자이긴 하지만 네. 고발하는 직업이 기자이긴 하지만 못할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서 내가 악수를 했는데 네.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으시더군요. 아니 좋은 얘기도 네. 옆에서 2시간을 들으면 겁나 기분 나쁩니다. 그럼요. 근데 그 나쁜 얘기를 그러게 말입니다. 이 2시간 자리를 정도를. 빌어서 제가 1시간만 더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아쉬운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 영상 잠깐 보실까요? 당시에 이건희 씨를 최소한 한 번은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검찰 조사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이건희 씨도 부르지 않았고 그리고 안강민 검사장을 비롯해서 당시 떡값 검사 7명, 뇌물 의혹 검사 7명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네, 짧게 보셨는데 사실 저로서도 좀 못할 짓이었죠. 근데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네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만약에 국무총리 네. 인지를 위한 청문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른다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시겠죠. 갈 것 같습니다. 글쎄요. 갈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는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속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것도 제가 바쁜 일정을 다 비우고 가서 발언을 했는데 네. 차비를 안 주더라고요. 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과연 이 국무총리로서 이번에 통과할 것인지. 근데 벌써 봤을 때 여태까지 야당이 보여줬던 투쟁성을 고려하면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런 정도 말이 안 됩니다. 법무법인에서 16억 원 네. 받아 땡긴 거. 안대희 때는 요것 때문에 날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아요, 돈은. 네. 그런가 하면 군 면제를 받았는데 만성 담마진이라고 하는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병역 면제자 10년간 361만 명 중에서 이 만성 담마진이라고 하는 피부병으로 면제되신 분이 4분밖에 안 된대요. 확률적으로 엄청나죠. 91만 분의 1. 로또보다 더 높은 확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만성 담마진이라고 하는 증상 가지고 군 면제를 받을 정도가 되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답니다. 이게 아마 일종 고통스러워서. 두드러기 막 이런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간지럽고 그렇죠. 이런 거라고. 네. 하나요?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면제되고 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해 네. 사시 합격하셨습니다. 어허. 아하. 다 나은 건가요? 공부하면 낫는 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정말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도 군대 가서 아무리 아파도 병원 못 가고 훈련 받았던 기억들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은 종교 편향성 발언 조금 전에 조용기 목사 저리 가랍니다. 이분 조용기 목사님이랑 친하실 것 같은데요? 그쪽 분인데요. 공사나 예배 등으로 인한 소음에 항의하는 것은 예배 방해죄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자, 그리고 그런가 하면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됐던 샘물교회 신도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프가니스탄은 영적으로 죽은 나라다. 주님의 복음이 절대로 필요하다. 샘물교회 신도들은 영적, 육체적으로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땅에 갔던 것이다. 조용기 목사의 이야기가 뭐가 다릅니까? 다를 거 별로 없네요. 둘이 친할 것 같습니다. 자, 이랬던 분인데 사실 좋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여기까지는 다들 엑스파일.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엑스파일, 깜짝 엑스파일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테이프 입수 경위와 보도 과정에 대해서 검찰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모두 밝혀드렸고요. 검찰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저 때도 검찰을 자주 불려가셨군요. 그때 전성기였습니다, 제가. 검찰 하도 불려다녀가지고, 네. 제 직장이 검찰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요, 네. 이게 왜 엑스파일입니까? 그 엑스파일 때문에 불려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엑스파일인가요? 아닙니다. 뭔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에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가 네. 있습니다. 자, 이거. 이번에 만약 국회 청문회에서 네. 부른다면 자, 이걸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서울지검 2차장으로서 네. 엑스파일 수사의 총 책임자였습니다. 황교안 씨가. 네. 그런데 이 양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건희 씨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건희가 사실은 모든 범행을 주도한 총책인데, 범죄 단체의 총책인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나머지 두 종범만 서면 또는 간단하게 불러서 조사를 했고,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삼성그룹에서 주기적으로 뇌물로 관리했던 검찰 수뇌부들에 네.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답변서 정도만 받은 걸로 뒤늦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걸 보도한 취재 기자만 사실은 무지하게 오래 받으셨지 않았나요? 그때? 7시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네. 답은 좋습니까?
밥은 먹었다고 그랬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태까지는 제가 쿨하게 네. 사실은 쪼잔해 보일까 봐 얘기를 안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황교안 씨가 청와대 또는 MBC와 모종의 딜을 허용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 혐의가 뭐였냐면 삼성 엑스파일을 입수해서 네. 그거를 MBC를 통해서 보도하도록 한 죄입니다. 제가 보도 책임자로서 처벌을 받은 거예요. 기자 혼자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당시에 7월 22일부터 시작해서 7월 23일 특히 거의 1시간을 할애해서 수십 명의 MBC 기자들이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보도했어요. 톱뉴스로. 그때 직급이 국장은 아니셨잖아요. 저는 징계를 많이 먹어서 네. 아직도 그냥 차장 대우예요. 아직도요. 네. 그때는 평기자였고. 네. 그런데 이거는 엄연하게 보도 책임자, 그러니까 그 보도를 하도록 한 죄를 물으려면 보도국장이나 당시의 사장이었던 최문순 현재 경기도지사를 사법 처리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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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MBC는 노조 측에서는 우리 이상호 기자의 검찰 출석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MBC에서는 당시 그 녹음 테이프를 검찰에다 그냥 갖다 바칩니다. 저희가 사실 가지고 계속 취재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검찰에다가 달랑 낼름 바치고 검찰이 피의자 출석 요구를 하자. 참고인이었죠 당시에. 저를 검찰에 그냥 내보낸 거예요. 희생양으로. 이거는 보도, MBC에서의 보도, 모든 공중파 케이블도 마찬가지지만 보도라는 것은 편집회의를 거쳐서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사장의 결재 하에 방송이 되는 겁니다. 수십 명 중에 하나의 기자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보도가 이루어지게 된 일련의 모든 책임을 편기자 하나한테 묻기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묵약을 한 거죠. 이 사건은 이상호 하나로 끝을 내자. 땡하자. 사실상 이거는 잘못된 기소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요즘에 이를테면 정윤의 문건 파동이 있었어요. 네. 그죠? 그러면 그거를 보도하게 한 책임자가 원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보도하게 한 걸 문제 삼으려면. 그렇죠. 그렇게 잘못된 의유를 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률가로서도 황교안 씨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제가 할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번 주 엑스파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상임수정부의 엑기스 안고. 다시 봐. 한국말로 뭐라 그랬죠? 우리 순우리말로? 안고가? 글쎄요. 소? 소라고 하잖아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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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하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고갱이 뭐 이런 거. 네, 좋습니다. 알짜. 네, 알짜. 좋습니다. 언론 와치도 감시위원 중에서 얼굴이 제일 큰 윤동기 국장이 여러분들께 가려서 뉴스를 보실 수 있는 해안을 드립니다. 이름하여 옥석 뉴스. 오늘은 뭐부터 갑니까? 석부터 가겠습니다. 썩부터 가겠습니까? 네. 말씀 전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요? 지난주에 반응이 아주 좋았던 게 있습니다. 아, 네네. 네, 1급 비밀. 네. 박근혜 발언을 해독하라. 네. 오늘도 혹시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네. 저희 그 상해임시정부 박 작가님한테 네.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요게 반응이 좋으니까 혹시 비슷한 거 있으면 좀 찾아봐 줄 수 우리 있느냐? 사실은 시청률에 연연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근데 박 작가님이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아주 쉽게. 아주 쉽게.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또 후반부에 그렇습니다.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네. 뭐부터 가신다고요? 석뉴스부터 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이재용 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거. 네. 왜냐하면 너무나도 네. 그 이번 이재용 삼성과 관련한 이 보도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오늘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대충
제목만 보시면 이재용의 삼성 승계 작업 탄탄해졌다. 그러니까 일단 이재용의 삼성 승계는 당연한 거고 바람직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잘 돼야 돼. 긍정적이야. 그리고 무슨 가치 판단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잘 설명을 해줍니다. 삼성 그리고 사보 수준입니다. 네. 8분 능선. 8분 능선 정말 좋아합니다. 8분 능선 넘었다고. 이거는 사실 전문 용어로 보자면 거의. 그렇죠. 거의 거의 뭐 장악을 했다. 이재용 거다 이런 얘기죠. 한 거나 진배 없다. 그렇죠. 요런 패턴이고요. 네, 이거는 한번 던져보는. 그렇습니다. 네. 8분 능선. 제목을 잘 뽑았네요. 그렇죠. 이재용 생명, 전자 지배력 강화. 앞으로 삼성이 가야 될 방향이 딱 저 두 개 아닙니까? 요 8분 능선 여기 나왔죠. 한국일보입니다. 네, 생명과 네, 전자. 전자. 8분 능선 또 나왔어. 또 넘었습니다. 8분응선. 중앙일보.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왜 9분응선이란 말을 안 쓰고? 모르겠습니다. 네? 8분 능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왠지 8부 정도 하면 고비를 다 넘기고 이제 다 온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사실 9부는 끝난 것 같아요. 8분응선 사실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죠. 네. 뭐 되게 팔을 되게 좋아하는 것 보통 같습니다. 8부부터 안반대가 시작됩니다. 네. 노령화된 산에서는 그때부터 팍팍하고. 근데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나를 키운 8알은 뭐뭐였다는 건데 팔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팔. 요런 패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동아일보입니다. 최대 주주로 대충 요런 요게 뭐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의 뭐 특별한 그 보도 패턴이 아니고요. 경제지로 가면 더 심합니다. 일단 지금 이른바 정론지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뭐 조금 더 대충 살펴보겠습니다만. 요런 분위기로 가는데 네. 문제가 좀 있는 게요. 네. 한겨레. 이게 한겨레 사설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정도 예를 한겨레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있습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게요. 네. 앞에 뭐 되게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재용으로 뭐 후계 구도가 완성이 됐든 뭐 지배 구도가 뭐 완전히 좀 마무리가 됐든 최소한의 언론이라면은요. 이 정도 문제 의식은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의 후계 작업이라고 하는 게요.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은 커졌어요 이번에. 그렇죠. 이번에. 근데 커지면 뭐 합니까? 예? 여기 다들 잊어버리신 줄 알겠지만은 제일모직, 제일모직의 전 회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 에버랜드가 없어졌군요. 없어졌습니다. 에버랜드가 왜 없어졌겠습니까? 에버랜드 하면은 딱 사람들 뇌리에 뭐가 있느냐? 전환사채. 문제가 됐었죠. 문제가 돼가지고 워낙에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싸웠죠. 계속 싸워가지고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그런 혐의가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됐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삼성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부터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지배력 강화도 문제지만 후계 작업이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는 과연 삼성이 이런 문제들로부터 얼마나 사회적 책임 그걸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여기 한겨레 사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삼성전자 백혈법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노조 간부 사찰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여전히 삼성은 클리어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뭐 근절하겠다, 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거 전혀 얘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앞서 얘기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해서 자 이제 이재용 시대가 열렸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마치 드러나는 현상을 그대로 중계하는 그렇습니다. 이른바 동마식 중계 보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정 매체의 보도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제가 모든 신문을 다 봤습니다. 근데 심지어 경향신문마저도 이런 어떤 논조를 기사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내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후속 보도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5월 27일 오늘 신문 보도에서 유일합니다. 한겨레가 유일하군요. 요거 그럼 차라리 옥으로 선발하는 거는 고려해 보셨나요? 옥으로 선발을 하려고 하다가요. 이 정도 기본이다. 그렇습니다. 나가다. 할 거를 했다고 사실을 또 옥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설이거든요. 사설에서 이 정도 지적을 한겨레만 했다고 하는 게 옥으로 선정하기에는 좀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차라리 한국 언론 전체를 그럼요. 썩으로. 너무 서글퍼가지고 오늘은 특정 매체의 특정 기사가 아니라
한겨레 사설을 제외한 네. 모든 삼성 관련 기사가 저는 석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8분 흥선을 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혹시 상임시정부를 보고 네. 언론들이 그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7분 흥선 조금 넘은 것 같다. 7분은 넘는데 문제점 발견돼. 그렇습니다. 예. 7분 어떻게 할 넘어, 것인가? 7분 넘어 문제점 험로 포착.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 기사를 보실 때 네. 반드시 오늘자 한겨레 사설 정도는 보고 기사를 한번 이 정도. 예, 이 보시는 정도 게 백신은 우리가 필요하다. 맞아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내용이 되겠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모든 매체들이 안 좋은 기사를 써버리면 사실 이런 사설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지 않으면요. 네. 순차적으로 보다 보면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몇 개를 보다 보면 그런갑다 네. 라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간단하게 석뉴스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어제 동아일보 기사거든요. 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네. 간첩 사건 변호를 맡아가지고 무죄를 이끌어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무슨 내용인가요? 변호사가 무죄를 이끌어내면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동아일보가 네. 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황교안 후보자는 잘 아시잖아요. 거의 그 보수 진영에서 확신범입니다. 확신범. 공안통이라고 하지 공안 않습니까? 통입니다. 네. 본인 자신의 저서에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4.19 혁명을 혼란이라고 정신 차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그 확신범인데 그런 확신범이 간첩 사건 변호를 맡아서 무죄가 이끌어내서 논란이 예상된다. 뭔가 의도가 있는 기사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요. 네. 동아일보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거는 황교안을 잡는 척하면서 네. 이른바 진보 개혁 진영에 대한 매 때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북 매 때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이렇게 황교안한테 때리는 것 같지만 여기를 이렇게 때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제가 변칙 봤을 때 플레이라고 봐야죠. 변칙 플레이고 네. 악의적인 기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황교안에게 악의적인 기사가 아니고요. 네. 황교안마저도 이런 식으로 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 조심해라. 진보 개혁 세력들 조심해라. 조심해라는 겁니다. 동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석뉴스로 한번 꼽아봤고요. 좋은 기사 골라내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자, 좀 이거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옥뉴스인가요? 옥뉴스입니다. 옥뉴스 네. 좋습니다. 간만에 제 레이더에 네. SBS가 어? 옥뉴스로 저는 어제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SBS가 왜 이런 뉴스를 뉴스를 봅니까? 가끔 봅니다. 그러시군요. 네. 신기합니다. 진짜 전문가시고. 아니 직업상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백하는데 MBC는 안 봅니다. 네. MBC는 다시 보기로 가끔 인터넷으로만 제가 엠빙신 그러면 바로 모욕죄 걸립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되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지금 이 시각에 회자가 되고 있어서 아마 이 저희 시청취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법원에서 네.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뽑습니다. 네, 뽑죠. 네. 근데 국가정보원이 이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을 해가지고 사실상 면접을 벌여왔다는. 지네가 왜 봅니까? 제가 그래서 지네가 왜 봅니까? 아니 국정원이 이렇게 할 일이 없나요? 할 일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댓글을 안 달아서. 그러니까요. 아니 이 내용을 보면 더 내용이 더 골 때립니다. 뭘 물어봤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골 때린다는 표현은 좀 시원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데요? 좋습니다. 뭘 물어봤느냐? 지원자들을 상대로 네. 지난해 일부 지원자들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정원이 경력 판사 지원자들한테 전화를 갑자기 해가지고 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너 이거 왜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사상 검증 같은 건 아니에요? 이건 사상 검증입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사실 그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네. 뭐 언론사 시험을 봤는데 네. 이상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 먹다 뿜을 뻔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 이건 사상 검증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기분 연락 나빴습니다. 아니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니 이제 모르는 곳에서 네. 사각지대에서 이런 작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고 네. 저는 사실은 SBS가 이런 보도를 한 것도 어제 보고 깜짝 놀랐지만 네. 아니 이 정도 되면은요 사법계 판사들이요 사법부가 발끈 들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자존심이 있으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자, 되는 발끈 들고 일어날지 여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자, 이제 그럼 기다렸던 코너 빨리 진행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별로 재미없었다 하는 그런 분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이거 수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수능에 네. 절대 안 나오는 네. 해석 찬스가 제가 해독 찬스. 저희 박 작가님께서 뽑아 주셔가지고 여기 저기 온에어 들어오기 전에요. 정말 여러 번 봤거든요. 미리 보고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최소한 네. 이 띄엄띄엄 제가 읽을 때 리듬을 좀 끊어서 되지 않습니까? 진짜 모르겠습니다. 행간은 끊는 작업도 안 된다는 말씀. 이게 안 됩니다 지금. 끊어 읽기가 안 됩니까? 아직 보세요. 제가 한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저도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읽어봤는데 세월호 유가족분들한테 한 발언 중에서 저희가 작년. 한 겁니다. 네. 네, 그 작년 발언인데요. 네. 읽겠습니다. 그 트라우마나 이런 여러 가지는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보죠. 네. 그런 진상 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또 끊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소재가 이렇게 돼서 네. 그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 네. 그런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는 네. 일단 우리가 해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상당히 특이한 패턴. 사실은 그것 네, 그것이 지나는 무엇인가가 되게 궁금한데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라도 쪽에서는 거시기라고 쓰는데요. 거시기로 넣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기 트라우마나 이런 여러 가지는 거시기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거시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이렇게 거시기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투명하게 거시기가 된다. 사실 전라도에서는 마지막까지 짚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이것도 사실 거시기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도. 거시기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다. 거시기 제가 분명히 거시기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게 상당히 거시기한 문장이네요. 얘기를 제가 지금 들으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거시기라고 하니까 좀 더 전달이 되죠. 거시기 이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수학. 네. X로 놓고 푸시는군요. 그렇죠. 거시기 그것을 X로 놓고 인수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거시기로 묶어서 쫙 뽑아보면 네. 단어들만 나옵니다. 트라우마, 진상규명 책임, 처리, 위로 이런 것들로 사실상 어떤 흐름의 윤곽을 대충 짚어볼 수가 있어요.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인수분해를 하면 트라우마가 진상규명을 해야 처리될 수 있다. 역시 공대 출신 나오신 발언이죠. 그렇죠. 네.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이게 그렇죠. 해석이 되는군요. 네, 이 사실은 암호 해독, 수학자, 듀링. 원래 수학 쪽에서 암호는 해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주 발언도 사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인수분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근해공식 혹시 외우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죠. 네. 네, 두 번째. 자, 요거는 요거는-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요거도 네. 세월호 유적 청와대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건 또 어떤 수학적인 함의가 들어있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네.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여기까지는 해석이 됩니다. 네, 거기는, 그러니까 주어 예, 전로. 되네요. 네.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그 각오와 여기서부터 헷갈립니다. 자, 각오와. 각오와. 하나, 자, 하나. 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의 그 깊은 마음의 상처는 정말 세월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깊은 거지만 자, 이런 경우에. 무사절 2개로 끝나버렸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놓고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이 네. 해석이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그 A에 대해서 끝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A를 얘기를 하다가 B로 옆집으로 넘어갔다가 넘어갑니다. 갑자기 Z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문장이긴 합니다만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략이 돼요. 그러면 그 생략되는 것들은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으니 나머지 너희들이 알아서 알아들으렴 이라는 강제성이 부여되는 그런 화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두 개를 또 병렬로 연결을 해버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요. 독해가 안 됩니다. 희생이 헛되지 않게 대한민국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뒤에 마음의 상처는 세월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깊은 거짓말. 이거 앞뒤가 일단은 이 상황에서 네. 다음 주에는 정혜진 박사 네. 정신 분석을 좀 하시는 네. 분의 좀 자문 말씀을 좀 듣고 네. 저희가 진행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사실 정치란 것은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 모순되거나 네. 혼동되면 정치가 다시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정치학 박사신데요. 정치학 박사 네. 이상호 박사님. 제가 아닙니다. 변희재 씨가 논문 검증을 네, 해주셨던 바로 논문 그분이군요. 검증을 통과했죠. 네. 이상으로 옥성뉴스였습니다. 잔이 윤이 아닙니다. EJ의 홍종훈 씨, EJ윤의 문화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방 네. 반응이 쏠쏠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저희 사실은 약간 좀 나쁜 지적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머리 크기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도 사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순서부터 시작할까요? 첫 번째로 준비한 건데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아까 오늘 민 국장님께서 네. 오늘의 옥 뉴스로 SBS를 찝어주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오늘의 첫 번째 코너에서는 SBS가 매우 안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SBS가 주로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약 주고 병 주는 네. 장애 임시 정부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일베의 무분별한 공중파 침투. 과연 어디까지 용인될 것인가? 그렇죠. 라는 이 내용입니다. 문제.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사실 앞에 몇 가지는 이미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손가락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붉은색 원을 쳐놨죠. 이 안에 이미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과 그렇죠. 코알라를 합성한 일베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노알라라는 이미지를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아는 사람도 압니다. 그렇죠. 이게 SBS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요. 여기도 예수상을 보러 간다고 예수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상을 자세히 보면 얼굴에 역시 노알라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베에서 조롱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 이미지들을 갖다가 지금 뉴스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로고 맞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까? 네.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일베 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박. 네, 일베 애들이 여기다가 합성을 해가지고요. 이응 비읍. 네. 이게 그겁니까? 일베. 네, 일베 로고. 몰랐습니다. 근데 일베 로고가 사실 여기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뭐 전남대학교 것도 있고 많아요. 대학교 로고들마다 다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야 많이 보셨지만 이거 SBS에서 아마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공적으로 클로징 멘트에서 네. 8시 뉴스에서 특정 뉴스를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효과음으로 음악을 깔았는데 약 5초 정도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게 만들었던 음악, 일베에 사용되는 MC 무연이라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단순히 이미지로 끝나지 않고 오디오가 나간 거예요. 진화를 계속 하고 있군요. 진화를 하는 거죠. 사실 요때도 저희가 고발 뉴스를 통해서 지적해 드렸는데요. 사과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사과를 했는데 사과 4개면은 재발 방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사과 4개면은 거의 수박급 아닙니까? 논란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SBS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일베를 어떻게 잡느냐 보여주겠다 해서 뭐 만들었었어요. 콘텐츠 만들어서 보여주고 일베로부터 벗어나는 법 나름 노력을 하는데 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일베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때도 공식적인 해명은 잘 몰랐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MBC에서도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보통 기자가 옆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보도 CG실이라고 있는데요. 네. 네. 보도 CG실 가면 이제 이렇게 딱 가져갑니다. 기자가 이미지를 또는 어떤 내용입니다라고 종이를 적어서 넘기면 그 CG실에 있는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준비를 해놓습니다. 네. 그럼 옆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자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데스크가 순시를 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여러 충의에 있어서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필터링을 갖다 뚫고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뚫었거나 두 가지인데, 여하튼 양쪽으로 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여겨지는데요. 그 양쪽이 다 문제죠. 다 문제인 거죠. 다 문제죠. 그렇죠. 또 뚫린 다- 것 예. 자체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일베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공포가 이제는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뭐 대학교 행사 그리고 심지어는 5.18 관련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렇죠. 일베 인증을 하는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좀 그 사진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거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너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베에 있는 뭐 일베 유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베 유저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만족감을 얻을 거고요. 일베를 하는 일반 유저들은 그냥 저건 죄가 아니구나, 놀이구나, 놀이로 변질될 수가 있는 거죠. 일베가 갖고 있는 그 가학성과 폭력성, 그 잔혹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그게 녹기 시작하면 나중엔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것도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상당히 극단적으로 급격하게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 이런 그 어떤 일반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 또는 네. 혐오 지향이 사회적으로 허락될 경우에 사실은 유승준을 차라리 불러들이는 것이 나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위해가 되는 사람은 불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법으로 막고 있는데 네. 실제로 대한민국 어떤 그 특정인들, 지역 사람들, 네. 특정 성별 이런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위협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뭐 극우적이거나 내지는 혐오 네.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범죄는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일베라는 조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대응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좀 논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일베를 가지고 논문 쓰신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직접 보도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더더욱 더 논의가 돼서 과연 일베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그럼 우리 안에 일베랑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라는 것들이 이제 정말 대놓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제는 대놓고 저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일베가 사회적 현상 그 자체로서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회 속에서 병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치료하는 것이 더 본원적인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일베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네. 광의의 어떤 그 시발단의 배후 세력으로서 조작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그 반대급부에 있는 정치권 또는 전체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악용되지 못하도록 자정 결의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이 혐오라는 게요. 네. 제가 봤을 때 혐오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싫은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혐오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이에 네. 세작이 침투했다니. 일경에 지금 저희가 이제 도망가야 될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빨리 저희가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고 네. 지금 빨리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빨리 하시죠. 일베 관한 얘기는 다음번에 그 일베를 좋아하는 국회의원 이야기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베를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거는 자, 이 화면은요. 아니 이런 사실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근데 저번 주가 방송됐던 그 SNL 좋죠. SNL 네. 김병만 편이었습니다. 김병만 편. 근데 김병만 편에
갑자기 게스트로 깜짝 게스트로 이분 참 오랜만에 보네요. 오랜만에 보죠. 그렇죠. 이승훈 씨가 나왔습니다. 물론 김병만 씨가 절친이었고 둘이 많은 코너도 했었고 뭐 이해는 됩니다. 네. 공학적 시스템도 이해는 되는데 이분이 무리를 빚고 하차를 하신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음주운전입니까 도박입니까? 도박입니다. 도박 관계. 네. 근데 그렇게 하차를 하고 그동안 방송 활동을 안 하고 자숙을 하다가 네. 결국엔 자기 친구의 코너를 빌어서 자연스럽게 복귀를 했습니다. 우회에 상장한 케이스가 그렇죠. 뭐 본인은 나와서 나중에는 뭐 끝에서 좀 눈물도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뭐 판사도 아니고 그분에게 너는 언제까지 자숙을 더 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중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 이제 이만큼 쉬었으니 이제 돌아가도 될까? 그걸 스스로 형량을 결정짓는다는 거. 형량이 표현이 적합한가요? 뭐 일단 법적인 책임을 지실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뱉어놓고. 뭐 이승훈 씨하고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네,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물론 많아요. 그 전에도 무리를 빚었던 연예인들이 자숙하고 또 합류하고 자숙하고 합류하고 물론 그들은 사람이니까 뭐 대중들이 다시 용서를 해주면 돌아올 수 있다. 물론 저희가 뭐 저번 방송에 얘기했던 유승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대중들의 선택이 아니라 이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 상장을 한다는 거죠. 이승훈 씨 케이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그분이 이제 약을 하셨죠. 약이었나 뽕이었나. 이 주지훈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물론 적합한 이제 뭐 받았겠죠. 받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갑니다. 그렇죠. 군대를 가고 군복무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군대 끝나고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옵니다. 스크린판으로 복귀를 하죠. 그리고 예전에 슈퍼주니어의 강인 씨도 그렇죠. 무리를 빚고 사과와 함께 군대를 갑니다. 아니 우리에게 군대는 그렇게 면피를 위한 도구가 아니거든요. 병역 면탈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병역 면피를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래갖고 또 자연스럽게 합류를 합니다. 물론 슈퍼주니어의 팬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일반 대중들이 갖는 거부감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참 애매합니다. 그게 사실 방금 말씀처럼 대중들이 정한다. 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법 앞에서의 평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정치인들이라든가 무슨 뭐 대기업 오너들은 이 기간이 자숙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멋대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 가운데 사실 연예인들은 어찌 보면은 대중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고 훨씬 더 사회적 효용은 높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만 유독 우리가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또 이런 지적이 막 있거든요. 있죠. 있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결정권입니다. 대중들이 결정할 수 있냐?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네. 근데 지금 저 TVN으로 일단 이수근 씨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케이블로 우회했습니다. 케이블로 우회를 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한번 분위기, 여론의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본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바로 공중파로 들어오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네. 사실은 더구나 이 TVN에 있어서의 죄송합니다. SNL이라고 그렇죠. 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그 자유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죠. 상당히 줄타는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한 약간 논란되는 즐기는 내용을 네, 그렇죠, 그렇죠. 가져가는 또 그렇죠. 케이스. 논란이 혼재하는 그런 거를 또 매력으로 내세우는 프로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한번 이렇게 담궈보기에는 그렇죠. 상당히 좋은 코너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 결과 이수근 씨 반응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호의적이지 않나요? 호의적이진 않아요 아직은.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대중들이 좀 착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대중들은 착하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거든요. 뭐 좀 눈물 흘리고 아침마당 나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 그래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라는 게 좀 많았는데 강호동 요즘은 씨나 그렇죠. 그다음에 혁재, 이혁재 씨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요즘 대중들은 엄격하다기보다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네가 먼저 결정을 해서 오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근데 사실 이런 말씀 드려서 될지 모르면 얘기를 안 했겠죠. 네. 아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네. 노홍철 씨. 그렇죠. 사실 저는 무한도전 제가 무빠입니다. 네. 그런데 노홍철 씨 사실은 그 조그만 차 네. 살짝 주차 이동했을 뿐인데 네. 음주 운전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상당히 가벼운데 그분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그럼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사기꾼의 캐릭터 좀 그립다.
이런 분들 많이 있고 네. 저도 사실은 노홍철 씨 TV에서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네. 이 사실 그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때로는 좀 과도한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뭐 그런 부분 관련돼서 노홍철 씨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심입니다만은 네. 조금 좀 아쉽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좋습니다. 이수근 씨 뭐 반응이 뭐 아주 예상 기대대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자숙이 끝난 분한테 네. 계속 대중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참 보통일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죠. 마지막입니다. 네. 이건 모구촌? 뭔가요? 모구촌. 네, 모구촌이 나왔네요. 당신 광고하는 거야 지금 이거?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구촌을 그렇게 뭐 찾아서 가진 않는데요. 이게 이게 무슨 뭔가요? 드라마예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아니 잠깐만. 아니 방송이 됐어요 이렇게? 아니, SBS 찍혀 있고 드라마 한 장면인데 아니, 모구촌이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시대 배경은 지금 그렇죠. 설마 이게 방송 이렇게 나갔어? 나온 거죠 실제 화면. 박 작가 이게 나갔어? 시대물인데? 이 어느 드라마입니까 이거? 예? 장옥정. 헐. 헐 대박. 이게 나갔구나. 참 드라마 편하게 만든다. 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제 한 꼭지 마지막 꼭지는 과도한 PPL. PPL.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거 정말 과도한데요. 아까 자료 화면을 네. 저희 작가님께서 너무 센 거 주셨어요 지금. 네. 이거 한 장으로 설명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 이상으로 이재일의 문화방송을 맞춰도 되죠. 맞출 수는 없죠. 그래도 네. 좀 준비해 오신 게 있으니까. 좀 더. 지금 인기리 방송되는 KBS 드라마 이제 프로듀사라는 방송이 있어요. 프로듀서. 그거 차태현 나오는 거. 네, 사태현 나오고. 저 가끔 보거든요. 네, 드라마와 차태현 내가 과외 선생이었는데. 아 그래요? 아 또 옛날 얘기 또 야, 열심히 엑스파일 나오나? 동기시잖아요. 슈퍼텔레드 동료였는데. 옛날 나중에 저희 방송이 1위를 하게 되면 네. 그 숨겨놨던 사진 한 장 공개해 주시죠. 참고로 말하면 당시 슈퍼텔레트 선발대회는 텔레트 선발대회 사상 최초로 수영복 심사가 저는 봤습니다 그 사진. 자 제가 언론계 은퇴할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드라마 인기 많아요. 인기 많고 내용도 좀 파격적이고 신선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한류 열풍의 주역 김수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김수현이 나와요? 네, 대박. 김수현이 주인공입니다. 김수현, 아이유, 차태현, 공효진. 와 KBS에서 심혈을 기울였죠. 엄청나네. 근데 저도 이제 봤는데요. 네, 저도 아이유 좋아합니다만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 제가 한 가지 봤어요. 납득이 왜 안 됐는데? 아니 아이유가 이제 저 1박 2일 촬영 나간다고. 네. 그 이제 저기 매니저가 이제 신발을 이렇게 주는 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특정 신발을 한참 비추면서 아이유가 그건 마음에 든다는 거야. 근데 계속 비춰. 진짜? 그거 신고 나가요. 그거 신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이거를 또 올렸어요. 아니 그 정도 PPL은 귀여운 거예요. 근데 전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KBS는 공영방송이잖아. 그러죠. 공영방송이죠. 그 정도 PPL은 귀여운 겁니다. 그게 귀여운 겁니까? 아니 극 중에서 보면은 그게 흐름을 완전히 깨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아침에 나가는데 이걸로 해장을 해. 해놓고 특정 브랜드의 우유를 정말 클로즈를 해가지고 한참을 찍어주고. 이것처럼요? 네. 이거는 물론 이게 좀 과도하긴 한데요. 셉니다 이거. 귀엽지 않습니까? 네. 모구촌. 근데 사실은 제가 이호 풀빵이라고 불리던 그 시사 매거진에 있을 텐데요. 네. 그때 당시가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이에요. 근데 PPL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네.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14, 15년 전인데도. 네. 그래서 전원얘기라는 프로가 없어졌어요. PPL이 못 들어가고 농약이랑 그렇죠. 뭐 제초자 뭐 그런 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낫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PPL이 안 되니까 네. 그럼 없어지고 이제 뒤따라 생기기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아예 대기업 홍보실에서 시나리오를 같이 써요, 작가랑.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숑숑 핸드폰이야. 그럼 숑숑 핸드폰 기획실이 무대인데 우리 새 신제품이 요거니까 요걸 가지고 에피소드를 만들어.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오다를 주면 그거를 쭉쭉쭉 살을 붙이는 게 시나리오 작가의 일이에요. 그래서 야 드라마라는 거는 공중파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공적 기능을 수반하는 공익적 콘텐츠여야만 하는데 이를테면 전원일기는 속값 파동 때문에 자살하는 우리네 이웃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못 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그대로 반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드라마 PPL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핸드폰을 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시청자들도 그 정도는 그런갑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흐름을 완전히 방해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심한 겁니다. 제가 두 분을 모시고 만약에 여기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가 자 우리 회식하러 가시죠. 자. 그래놓고 맨날 이 땡땡 감자탕을 가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우리 이상호 기자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야, 다 모여. 할 말 있어. 이 땡땡 감자탕을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민국장님이 나 오늘 생일이니까 내가 쏠게. 이 땡땡 감자탕을 가는 거예요. 골 때리겠다. 그거 몰입이 안 돼. 자, 상임시정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배가 고프네요. 이 땡땡에서 잠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요즘 아예 뭐 특정 회사 거기서 뭐 이렇게 드라마 배경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본 드라마는 아닌데 심각하네. 네. 드라마 압구정 백야에서 때아니 여름 네일을 선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백야는 매장 직원에게 안에 받쳐 입으면 시원한 여름 네일 있다던데 광고를 합니다. 방금 문구네. 그렇죠. 똑같은 대사랍니다. 안에 받쳐 입으면 시원한. 아니 뭐 드라마를 이렇게 합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중간 광고를 하지. 그건 안 되니까. 중간 광고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PPL로 인해 가지고 시청자들의 볼 권리 그리고 거기에 소비되는 사람들의 어떤 비용도 같이 상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 누구를 위한 PPL이냐 이거죠. 이준의 문화방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2시간 가까이 달려왔는데요. 상임시정부 23회 간단하게 오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는 이재윤. 네. 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우 기자님이나 전화하는 코너가 네. 딱딱하거든요. 딱딱해요. 하드합니다, 굉장히. 근데 이렇게 약간 소프트하면서 아주 그냥 일상생활과 접목이 되는 곡을 탁 치는 게 네. 아주 재밌습니다. 둘이 사깁니까? 아니, 저기 오늘 네. 상임시정부의 오늘 대박은 모구촌입니다. 네, 모구죠. 좋습니다. 자, 저희가 PPL 해준 거 아닙니까 지금? 장난 아닙니다. PPL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임시정부 23회 2회째 출연하셨는데 네. 자평을 해주시면. 자평은 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지만 새롭게 바뀐 약간 모양이 더 진화된 세트에서 이 사실 오늘 세트 네. 저희 제작팀에서 손수 제작한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제작팀이 아니라 목공 제작팀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 평은 네. 고생하시는 우리 스태프분들이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분들에게 이 공을 돌리겠습니다. 수상소감. 상 받았습니다. 아니 이거 테이블을 돌리지 공을 돌리지. 아니, 테이블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사하죠. 이제 진짜 네. 뭐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사실 모양이. 까면은 이게 까면 안 됩니다. 까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모든 세트는 세트일 때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임시정부 23회 저희가 부족한 가운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빼앗긴 알 권리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